이 내용을 이제 저희가 오늘 다 이제 틀어드리고 분석을 할 텐데, 물론 이제 일부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졌습니다만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을 모시고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자주 뵙니다. 네, 그러게요. 자주 보면 안 되는데. 네, 그러게요.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지난 주말에 해병대 예비역연대 전국 해비역연대 그 집회 현장에도 나오셨어요. 네, 뭐 예. 제가 그냥 참관하러 네. 갔었고요. 왜냐하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좀 이렇게 집회를 참여한 건 아니고 네. 저는 해병대가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그냥 지켜봤는데요. 해병대 뭐 인권 그런 해병대 인권 위원으로서 자문위원은 자문위원 오랜 인연이 있죠. 인연은 있죠. 그래서 제가 쭉 봤는데 그 전에 이제 그 한국 전쟁 당시 서울 수복을 해병대가 먼저 했거든요. 네. 그 시청 그 구청사에 이제 태극기 달고 이러는데 이 서울 수복 행사를 해마다 합니다. 9월 말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휴가 끼었으니까 이제 당겨서 했는데 여기 분위기가 어떤지 좀 보러 갔다 왔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역대 규모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로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던 그 우산까지 준비해서 경호원들이 쫙 깔렸더라고요. 혹시 이제 계란 투척할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경호가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보강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보통 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가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우산 준비를 했던데 그런 경우 거의 잘 없거든요. 드문 일이네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위축됐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해병대 사령관이 지금 이 사건에 진실에 다가가는 정말 중요한 열쇠를 지닌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수사 외압, 이른바 VIP 그 외압 의혹, 이 발언의 진원지도 사실은 해병대 사령관이고, 그간의 과정을 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박 대령하고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상당히 그 호흡이 맞았었거든요. 어느 단계까지는. 그런데 이제 군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지금은 이제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저도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고 녹취록을 살펴보고서 야, 이게 정말 이것만 잘 이해를 해도 이번 사건의 어떤 실체, 진상 규명하는데 상당히 다가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녹음 파일을 틀기 전에 네. 요 녹음 파일의 그 성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건 8월 2일 예. 밤 9시 48분에 녹음이 된 겁니다. 전화를 이제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중앙수사대장, 그러니까는 군사경찰 중앙수사대장은 중령 계급으로 박대령이 수사단장이니까 수사단장 밑에 있는 부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네. 해사 출신이기 때문에 김계한 사령관의 직속 후배입니다. 박대령은 이제 학사 출신이죠. 네네네. 저기 81기 사관생이라고 사관 하는. 81기라서 그 이제 입시 경로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고 그래서 이제 이 통화 내용이 쭉 이제 녹음이 되는데요. 사령관이 전화를 한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사령관 전화 오니까 이제 앞에 이제 필승 구호를 하고 이제 관등 성명을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령 누구누구입니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딱 불러요. 누구야 이러면서 수사단장 그만둔 걸 누구누구 알고 있냐 뭐 이런 걸 막 물어요. 네. 그리고 그 뭐 이렇게 쭉 어디가 아직 압니다라고 하니까 사령관이 이제 이게 이첩한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해서 이첩한 거니까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법무관리관 뭐 이렇게 통화한 거 혹시 뭐 녹음한 거 있냐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보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초기 진술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오염되지 않은 네. 예, 진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박정훈 단장은 항명을 한 게 아니죠. 음.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항명으로 둔갑이 됐고 여기 보면은 본인도 3시간에서 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조사를 받고 그 다음 날인가 압수수색 막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네. 박정훈 단장에 대한. 그렇죠. 8월 3일.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이 항명 수계로 걸치 사령관도 사실상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잘못한 게 없다라고 본인도 인지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첩에 대한 보류는 외압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사실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수사 자료가 다시 이제 뺏겨오고 뭐 이런 탈취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초기 진술이고 명백한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로서 충분히 뒷받침해주는 자료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해병대 사령관 본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박정훈 대령한테 씌워진 이 항명죄의 그 당사자잖아요. 네, 항명죄란 결국은 상관이 사령관 지시를 어겼다는 건데 물론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뭐 상관의 지침까지 연결이 되겠지만 직접적으로는 이제 직속 상관인 사령관 지시를 어겼다는 건데 사령관 본인은 지금 정작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 지금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그러면 지금 8월 2일 날 녹음이 됐는데 9월 2일 이제 곧 10월 2일이 다가와서 2개월이 곧 있으면 되는데 왜 지금에서야 이 녹음 파일이 이 언론과 대중에게 공개되느냐라는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것 네, 같아요. 이 통화 내용은 중수대장이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입니다. 네. 중수대장의 것이죠. 2개월 가까이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공개 결심을 하기까지. 아까 배경에서 말씀드렸지만 해군사관학교 직속 선배고 그리고 직속 상관인 사령관 위에 최고위급 상관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인사권도 쥐고 있고 진급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이 사령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사령관의 어떤 그 지금 국회 나가서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반해서 이것을 공개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게 하나의 이제 팩트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박정훈 대령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초를 겪고 있는 것도 하나의 사실입니다. 이 사이에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중수대장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최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을 중수대장도 같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안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한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러한 양심 그러니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 세계의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양심 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내면 세계에서 네. 그런 것에 대한 갈등을 계속 했을 것이고 이것이 진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얻을 양심의 자유를 택한 것 같아요. 이 양심의 자유는 이제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지만 예. 외연화됐을 경우에 사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다분하거든요. 결국은 이러한 것을 도저히 자기가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박 대령이 상관이기도 하지만 전우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 전우가 혼자서 지금 엄청난 포화를
집중 사격을 받고 있고 적지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비를 쏟아지는 비를 옴빵 맞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하인 중수대장 입장에서는 진실이 뭔지를 아는데 우산은 씌워주지 못할 망정 사실은 그걸 어떻게 감당 못하니까 본인도 그럼 함께 비를 맞겠다라는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런 공익 제보성 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보호해야 될 최수근 상병의 사망의 진실을 알리고 그것에 대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죄를 받아야 되는 혐의점을 수사를 공명정대하게 하게 한 박 단장을 역적으로 몰았잖아요. 이 역적으로 모는 것에 대해서 중수대장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박정훈 대령도 보호해야 되지만 지금 보호해야 될 사람이 또 늘어났어요. 우리 중수대장을 또 보호해야 됩니다. 인사적 불이익 이분 사실은 대령 진급도 해군사관학교 나왔으니까 뭐 침묵하고 있으면 진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근데 침묵하지 않으셨고 성경 구절처럼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보호해야 될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일광수대장, 광역수사대장, 그 포항 해병 1사단에서 근무하십니다. 이분들은 군사경찰인데 그 수사관들 이분들도 항명죄 수사를 다 집단 항명 수괴죄로 처음에 했을 때 다 그 집단을 이룬 사람으로 다 수사를 받았고 핸드폰도 포렌식 다 되고 했는데 집단은 빼고 항명만 됐잖아요. 여전히 고초를 겪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들려오는 말에 따르면요, 이게 이제 그 군사경찰 즉 헌병 병과잖아요. 이 병과의 장이 지금 보직해임 됐으니까 다음에 오는 수사단장은 보병에서 대령을 데려오겠다. 이런 심상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요 이 병과 엉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령군이 와서 수사경과 그러니까 헌병 특기, 그러니까 군사경찰 특기가 아닌데 장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로 치면 이런 겁니다. 수사만 20년 이상을 한 사람이 쭉 올라가서 수사과장도 하고 수사부장도 하고 수사국장까지 했는데 수사국장을 날려버리고 수사는 한 번도 안 해본 형사사건도 한 번도 안 해본 무슨 다른 뭐 일을 하든 경비, 보안, 보안 네. 이런 거 정보 이런 거 하던 사람을 정보. 갖다가 탁 앉혀놓는 상황하고 똑같은 겁니다. 국가수사본부장 같은 사람 날리고 수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 앉혀놓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까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중수대장이 그러한 병과장의 교체까지도 보병에서 오는 것을 그런 소문을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저보다 더 빨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했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박 대령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 고초를 겪는 것도 힘든데 자기 부하가 이런 선택을 해서 또 다른 불이익 받는 거 자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새삼 이번 이 공개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또 당사자로서는 얼마나 고충이 컸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진짜 뭐 어떻게든지 보호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점점 지금 보호할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 일광수 대장이나 그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들 이런 분들도 저희가 보호해야 되고요. 더 보호해야 될 분들이 그
초기에 검시 들어갔던 군 검사들도 사실은 이거 되게 무서운 일이다. 예, 예. 이 수사 자료가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세상에서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 조언을 수사관들에게 해줬다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불이익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